시끄럽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기지개를 펴니다. 얼굴에 닿는 물이 왠지 더 상쾌한 아침이네요.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내립니다. 배를 조금 채우고 싶다면 상큼한 키위, 오렌지, 또 몸에 좋은 케일로 주스도 내립니다. 토스트 한 장은 기분이 내키면 추가해볼까요? 날씨와 기분에 맞는 옷을 챙겨 입고 새로운 하루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 봅니다. 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경쾌한 아침 풍경이죠?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우리 민나 가족들의 하루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에 민앤에서 라디오가 루틴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 없겠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당신의 루틴이 되고 싶은 민앤에서 라디오 DJ 올라와 함께 시작합니다.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날이야. 마치 어제까진 나쁜 꿈을 꾼 듯 말이야. 길고 슬픈 꿈에서 눈을 떠 햇살 예쁜 아침을
네, 자우림의 Something Good 듣고 왔습니다.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든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설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위넷에서 라디오 세 번째 시즌 Refresh with Mila. 네, 오늘은 이창훈 아나운서를 초대 손님으로 모셔봤습니다. 저희 민낯 청취자분들에게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아나운서를 모셔서 인터뷰를 하려니 더 긴장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창훈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훈 아나운서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훈입니다. 전 첫 목소리 안녕하십니까를 들을 때 아나운서로 느낄까 안 느낄까 약간 긴장됐지만 이미 뱉은 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창훈입니다. 네, 목소리 너무 달콤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서울 시민이고 현재 한국 나이로는 37살이고요. 키는 한 183cm 정도 되고, 네, 그리고 고기를 좋아하는 열혈 LG 트윈스 야구 팬입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네. 네, 모두들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네. 우리 창훈님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업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10년 전에 이제 아나운서가 됐는데 그때는 이제 KBS의 뉴스를 진행했었고 현재 뉴스는 KBS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하진 않고요. 현재 KBS 3라디오에서 이창훈의 행복 뉴스라는 코너를 잠시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어떤 행사나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로 또 활동하고 있고 또 제가 야구를 전한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야구라는 팟캐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팟캐스트 이야기 조금 궁금한데요. 듣는 야구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야구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면 직접 야구를 중계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야구라는 게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는 재미? 현장에서 보는 것만 얘기할 텐데 선수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기사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그런 야구를 다양한 관점으로 듣는다. 야구를 보는 게 아니라 듣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팟캐스트인데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는 경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한두 개 정도를 분석하는 방송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야구 팬의 입장에서 팀을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애정하는 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거나 칭찬하는 그런 컨셉의 방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흔히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인기 있었던 스타들을 한번 그 발자취를 돌아보는 그런 옛날 야구 이야기를 나누는 다양한 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야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창훈님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야구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서울의 자존심 LG 트윈스 팬입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1995년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뭐 이때쯤에였는데 형들이 기숙사에서 야구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었어요. 우승도 하고 좀 잘 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서울의 팀이기도 하고 형들이 좋아하길래 되게 팀 자체가 잘하는 팀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 팀을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나 그 이후로 아직 한 번도 우승을 못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네. 그 마음을 계속 애정하면서 팀 팬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애정이 여기까지 전달되는데요. 네, 야구 말고도 특별한 취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식집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식물을 키우게 되셨어요? 원래는 식물들을 기르지 않았었어요. 근데 네. 이제 사실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을 같이 함께 동행하기에는 제가 저밖에 모르는 약간 좀 혼자 저를밖에 몰라가지고 동물과 함께 살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냥 식물들을 좀 키우면서 조금만 내가 케어해더라도 잘 클 수 있는 식물을 좀 키워보자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식물들을 좀 함께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혹시 어떤 식물들 기르시고 계세요? 그 뭐죠? 허브를 하나 좀 키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커피나무 하나도 키우고 음. 있고 그런 좀 네. 더 물을 조금만 줘도 잘 살 수 있는 향기로운 식물들을 기르고 있지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 일에서 갑자기 여가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여가 생활을 따로 즐기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음악 연주나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직장인 밴드처럼 현재 지금 아트 F4라는 밴드에 이제 밴드 원으로 소속이 돼서 음. 공연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는 악기는 베이스 기타 그리고 오카리나를 이제 가끔 불고 있고요. 또 뭐 이제 가끔 이제 사람 일땐 피아노, 신디라고 하죠. 신디사이저 그 연주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음악 활동들을 이제 더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언제 한번 저희 민나 가족들을 위해서 연주도 한번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멋진 네. 오카리나 연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어, 여가 생활 식물도 기르시고 야구도 좋아하시는데 또 다른 취미가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 작품을 감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는 방식이 남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방식은 바로 배리어 프리라는 장르가 있어요. 배리어 프리 그냥 직역하면 장벽이 사라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화면을 볼 수 없는 사람과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영화나 작품을 즐길 수 있는 방식이 배리어 프리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화면을 볼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음성 설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화면에 나오는 그런 그런 정보들을 자막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의사소통이나 정보 전달에 있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배리어 프리한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이 작품이 바로 배리어 프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건데요. 가령 이제 좀 예를 들면 뭐 그 넷플릭스라는 특정 플랫폼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음성 설명을 통해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음성 옵션을 켜서 함께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배리어 프리라는 장르, 배리어 프리 영화, 배리어 프리 작품들을 많이 보시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색하셔가지고 배리어 프리 영화 또는 배리어 프리 드라마, 배리어 프리 작품이라 검색하시면 이런 방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하는 굉장히 재미난 취미는 음성 SNS인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자주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글과 사진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럽하우스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앱이에요. 저는 이 앱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제 목소리가 사람들한테 들려지는 방식이 너무 재밌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기존에 음성이 아닌 다양한 것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의 경험이 저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저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그리고 대처들 그리고 각자 사람들의 견해들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클럽하우스를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인식의 새로 고침이라는 하나의 그 공간을 열어두어서 다양한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새로 고침이라는 공간에서는 뭐 제가 좋아하는 뉴스, 특히 장애와 관련된 뉴스를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경험들을 공유한다거나 안 보이는 음악회라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시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뮤지션들이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격려받고 힘을 내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멋진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공간이 다양한 시각적인 하나의 감각이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소통되고 교류되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전 많이 뛰어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클럽하우스 정말 세상엔 정말 다양한 소통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클럽하우스는 해 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창훈님 방송 들으러 꼭 한번 들러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운서 이야기를 좀 더 해 볼까요? 창훈님 어떻게 아나운서가 되셨나요? 전 진짜 아나운서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전혀 없었는데 네. KBS가 특정 대상 어떤 장애인 대상으로 한 아나운서를 모집한다라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아나운서를 왜 뽑지? 아나운서 뽑는데 야 사람들이 너 해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니까 너는 마이크에 들리는 목소리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신감을 얻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자그마한 인터넷 방송을 해보기도 했어가지고 그래 내 가능성이 어디까지일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한번 자랑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아나운서 시험을 봤어. 이런 그냥 그 얘기만으로도 네. 제 삶에 추가할 수 있는 에피소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아나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20대 초반이죠. 아나운서 시험 봤을 때 진짜 떨렸거든요. 그리고 네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떨리긴 한데요. 그 도전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나운서 하시면서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가 아나운서를 이제 거의 방송을 1년 2개월 정도를 했었는데 네. 저는 이제 12시 뉴스를 진행했어요. 이창훈의 생활 뉴스라는 코너를 음.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진행했던 뉴스가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 뉴스였어요. 그때가 어. 2012년이었거든요. 네. 자, 뉴스 항상 뭐 오늘 뉴스 뭐 있지? 와, 또 유튜브 조회수야? 또 유튜브 조회수야? 강남스타일이 진짜 2012년엔 핫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12시 뉴스를 진행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 막 한 움직이는 거예요. 속보의 음. 제목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런 소식이 떠가지고 저는 그때 분장만 받고 바로 집에 갔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방송에서는 참 다양하고 급작스러운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랬네요. 강남 스타일이 그때 정말 세계적인 이슈였죠. 근데 그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같은 해였던 거는 잊고 있었네요. 음, 저는 예전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정말 실수 많이 했거든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실수들도 많은데요. 네네. 혹시 창훈 님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있죠.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제 가을 개편 11월 7일 뉴스를 했는데 첫째 날은 그렇게 안 떨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도 잘 자고 외신도 온다 그러고 좀 뭐 긴장하면 더 내가 더 긴장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편안하게 마음을 임하자라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서 첫날은 잘 무사히 넘어갔는데 이제 와 이제 하루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엄청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 날 제가 중랑천 합수부란 말 해야 되는데 중랑 합합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네. 굉장히 좀 아주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었고 네. 그 제가 뉴스를 진행할 때 저는 손으로 점자를 보면서 뉴스를 했는데 네. 갑자기 글자가 지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박 이렇게 3초 정도 막아든다고 하죠 라디오에서 네 3초간 네. 이제 일시 정지가 돼가지고 급하게 다음 뉴스로 급하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직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특별한 그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어떤 경우 때문에 점자를 보시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중간중간에 제가 뭐지? 왜 점자로 읽지? 왜 뭐 특정한 대상으로 뉴스를 한다고 얘기했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후 7개월 때 뇌수막염이라는 그 질환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세상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그 이후로는 손으로, 귀로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지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지각하고 있다는 말씀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특히나 이번 한 해 뭐 코로나도 있었고 다들 무언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좀 주저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를 쭉 찾다 보니까 정말 도전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새로운 거 하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도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좀 응원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 있을까요? 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할 거야. 뭐 나 가령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겠어. 라든지 난 이번에 뭔가 운동을 통해서 나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이번에는 뭐 어떤 시험을 볼래. 이런 것들을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편이에요. 알리면 사람들은 너 그거 잘하고 있어라고 묻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책임감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기 전에 저는 그 전에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제 표현에 의하면 스스로 되는 경험을 하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경험 중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많이 내 안에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령 저는 뭐 이번 주부터는 뭐 8시에 일어났다면 7시에 일어나 보자라는 경험을 계속 추가해서 성공하는 경험들을 계속 추가하면 아 나는 해보니까 되는구나 네. 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되는 경험을 좀 많이 내 삶에 축적해 놓고 거기에 내가 이번에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이번에 이걸 할 거야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알린다면 조금 더 내가 이거 뭔가 할 때 스스로가 아 그래 나 이거 얘기했으니까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긴장감 그리고 성취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1번 되는 경험을 하라 2번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도전을 해서 아나운서 되셨고 또 앞으로 계속 활동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아나운서는 사실 그 주인공은 본인이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라는 게 네.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상황과 사건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더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환경, 사건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아나운서 하면서 보람됐던 순간이 있다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처음에 창훈이가 진행한 뉴스를 볼 때 틀릴까 봐 떨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제가 전달하는 내용의 텍스트, 내용이 들렸다라고 말했을 때 그래 이게 아나운서지. 내가 아나운서로서 인정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좋았는데 그 말을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제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핵심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거. 내가 주가 아니라 나를 통해 들어간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지는 게 그런 아나운서 되고 싶다라는 소소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10년 후 우리 창훈님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저 10년 후에도 철들지 않은 그런 중년의 남성으로서 네. 하고 싶은 거 재미있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10년쯤에는 제가 지상파 어느 방송에서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해시태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도 꿈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많죠. 네네. 혹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저는 약간 야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미국에 가서 야구장 투어를 해보고 싶고요. 네. 이게 방송으로 치면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알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식 개선이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어떤 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산대. 불 꺼놓고도 잘 산대. 음식도 잘하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어, 일상 속에 잘 녹여질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 쓰거든요. 뭐 장애가 보통의 일상이 되도록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에 맞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예능에도 나가고 싶다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10년 뒤에 창훈님이 대한민국 누구나 아는 MC가 되셔서 나 혼자 산다에 나오실 모습을 기대해 보게 되네요. 그때 저희 민나 꼭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럼 제가 드린 질문 말고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있으실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독일에서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참 많이 경험하고, 그것들을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어떤 장벽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되게 그 지점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나와 다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직 그런 상황이구나. 그 다름이 어떻게 하면 뒤섞일 수 있을지 뒤섞이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한번 제 입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줌으로 만났지만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에 뭔가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우리 나중에 연주도 해 주셔야 되고 한 번 더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창훈 아나운서님 모시고 정말 즐거운 대화 나눴는데요. 잘 전달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민나 가족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재밌었을지 재미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좀 더 흥미로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가 있거나 또 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으면 불러주시면 흔쾌히 찾아오겠습니다. 이 말 담기겠죠?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겨울을 데리고 왔네. 생각해보면 올해는 모두가 힘들었지. 보고 싶은 친구들 다들 잘 지내고 있니? 참 많은 게 변했구나 1년 사이에. 잊고 있었던 것 같아 12월의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 따뜻하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희망을 노래하자. 말하지 못했지만 많이 고마웠어. 온 세상 사람 즐겁게 만드는 선물은 바로 너.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이 시간. 하얀 눈이 내리는 밤 반짝이는 우리들의 겨울. Merry Merry Christmas.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행복한 일만 우릴 기다릴
안테나 2020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에서 겨울의 우리들 듣고 왔습니다. 정말 코로나 시국으로 많이 지쳐 있으시잖아요. 추운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녹여보고 싶어서 들려드렸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우리 민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들이 이 노래에 담겨 있네요. 내일은 좋은 일들이 우릴 기다릴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다르다와 틀리다. 한국인이 자주 잘못 사용하는 두 단어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당연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 각자의 모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클럽하우스, 인식의 새로 고침. 안 보이는 음악회, 뉴스클럽, 듣는 영화 감상회. 다채로운 방식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는 시간. 그리고 재미는 더. 다름이 뒤섞여 조화로운 사회가 될 때까지 함께 말하고 듣고 신나게 놀아요. 인사들의 놀이터 클럽하우스에서 인식의 새로 고침 클럽을 검색하세요. 링크는 더보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삼시세끼 먹는 일 아닐까요? 하루에 3번, 한 달에 90번, 1년에 무려 1080번 먹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뭘 먹어야 할까요? 짜고 맛없는 음식이 가득한 척박한 독일에서 말이죠. 뮌헨 핫플레이스 빅투알리안 마트에 2021년 12월 일본 라멘집 타쿠미가 오픈합니다. 맛있는 라멘집이 오픈만 해줘도 고마운 마음 한국 사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해도 없고 우중충한 독일의 겨울 날씨에 뼛속까지 시린 몸을 뜨끈한 라면 한 그릇으로 녹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치 봄날이 온 것 같을 겁니다. 오늘 민나팀 회식은 타쿠미로 간다네요. 왠지 한국에 사는 저도 비행기 타고 미넨 가서 타쿠미 라면 한 그릇 먹고 싶네요. 새끼발가락이 2개라 발가락이 6개인 아이가 있어요. 6개 발가락을 신기해하던 또래 7살 친구끼리 슈퍼파워가 있는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 다름에 대한 아이들의 적이 없고 귀여운 결론이죠. 성별, 인종, 종교, 지역,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 우리는 참 선을 긋고 나누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르다는 이유로 그어놓은 선을 넘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치게 유난을 떨며 조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에 별 다른 사람 있을까요? 옆에 있으면 모두 친구로 손을 맞잡는 아이들. 서로를 향한 환대를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네, 미넨에서 라디오 PD 감초혜자, 메인 작가 잠만자, 막내 작가 힙스타, 디자이너 꼬마, 그리고 DJ 올라였습니다. 12월 26일에 우리 다시 만나요. 비스발트.